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응원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노력해서 더 나은 정보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으로는 기재부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완만한 개선 부분은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한 회복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수출 회복세가 둔화됐다라는 점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경계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기재부 입장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5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9월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반등이 보여줌으로써 달러 인덱스 추이가 올라가는 게 좀 제한이 되었다. 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66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75bp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점과 달러화 강세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게 또 하락의 제한폭을 좀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85.7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강하게 보여지며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중국의 청도 지역이 이제 2주 만에 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더욱더 커지다 보니 그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도에 나이트 프랭크사가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고서에 살펴보면 투자 대상이 되는 진귀한 위스키의 경우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540%로 다른 고급품들을 제치고 단연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진귀한 품목에 대해서만 나와져 있어요. 예, 코인은 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뭐 제가 이제 술을 잘 못하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제일 비싼 뭐 술이 5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에서 수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술 쪽으로 좀 관심을 해서 부의 축적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부분도 또 드리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14% 넘게 올라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신흥시장 금융위기에 따른 경고와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매우 아직 커지고 있다. 아마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17, 18 시즌에는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부분 남미 몇 개 국가들이 좀 힘들어서 거기에서 뭐 코인이 그때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 부실된 부채가 많은 국가 또는 신흥국 국가 이런 쪽이 좀 많이 적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을 제외한 유로화도 박살이 났고 엔화도 박살이 나고 선진국에 있는 통화도 야 이제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쪽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국채가 중국 국채 대비보다 이제 초월되는 그 곡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국채가 상당히 매력적이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도 보게 되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체력이 좋아진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미국인의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이 코인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 정도의 최소 빼놓고는 나머지 쪽은 코인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국에 있는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국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요거 신흥국 50개국을 꼽아서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뽑아놨던 것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다행히 한국은
뭐 보게 되면 47위권에 있고요. 일단은 또 여기에서도 우측에 있는 자료만 본다라고 해도 25위권밖에 안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 일단 대상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50개국에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 그만큼 미국보다 체력이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올해 미국의 IPO 조달액이 전년 대비 94% 급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좋은 가격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한 주당. 근데 100만 원 가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공모 자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달액이 생각보다 많이 급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도 지금 자기 몸 가누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증시 IT 기업 공개 감흥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나스닥 올해 28% 급락이 나왔고 르네상스 IPO 지수도 46% 폭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많이 빠져주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또 러시아 부분에 있는 현 동향 상태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믿었던 중국 인도마저 푸틴에게 등 돌렸다. 그리고 푸틴을 만난 시진핑이 앞으로 좀 전쟁을 좀 더 빨리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리고 전쟁 멈추지 않는 푸틴, 중국 인도 불편 기색이 역력하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러시아가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주변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쪽에 러시아가 좀 리더 역할로 이런 걸 좀 중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국경 교전도 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악재 소식만 이야기를 하면 저 나쁜 새끼가 되겠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준점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번에도 미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 추이 08년도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4.4다 라고 공개를 했던 게 6월달 기준점으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연준이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블룸버그에서도 나왔고 소수몽키님 것을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이때 5월달 기준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에게 추가로 시장에 참가할 것을 예상을 한다.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뜨거운 노동시장에 진정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고용 자체를 둔화시키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키게끔 한다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산 상승에 따른 기대감을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5월달부터 했습니다. 지금 오니까 더 그게 빨리 와닿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거의 11월, 12월 달에 보게 되면 그때 연준의 점도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2023년도가 이 정도 금리까지는 일단 연준들이 좀 단합이 되는 점도표가 이제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도 또 전체 위험자산, 주식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챙겨보셔라.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코인도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상한선이 생각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물가와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너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푸틴의 생각에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은 CNN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내년 봄이 지나야 휴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장기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가장 타격이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게 에너지를 할인가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침체가 오면 에너지 가격이 선제적으로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될까요? 전쟁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는 충당비를 지금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올해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어떤 방향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의 쪽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겠지만 반면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왜냐면 위험 요소가 좀 꺼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내려가지만 유럽 쪽은 또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 대비는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내려갈 수 있는 제한폭은 좀 적을 것이다. 단 이게 러시아가 좀 더 길게 가면 갈수록 이게 생각보다 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있는 가중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뭐 곡물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더 일시적으로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요동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단기간의 위험자산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쭉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금리에 있는 점도표가 위치에 연준들이 어느 위치까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4이냐 5이냐 5%에서 멈출 거냐 4%에서 멈출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별개로 또 둔다라고 해도 이 위치에 있는 리미트 값이 있으면 어차피 리미트 값 이후부터는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를 좀 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물가 생각보다 완만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과 미국은 호주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가뭄과 엄청난 화재, 엄청난 규모에 있는 화재로 자원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 추이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고 계속 친환경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연준의 생각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의 존보 자금하고 실업 수당을 또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실업수당하고 코로나 자금이 작년에 뭐 아시잖아요. 한 주당 뭐 몇백만 원씩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는 코로나 자금에 있는 그 적치금이 생각보다 1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 1년에 소비되는 기간이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더 지나야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알파가 붙었잖아요. 실업자가 됐으면 실업수당 또 안 준다고 하면 난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업수당하고 코로나 부분까지도 이게 좀 나와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해도 약간의 물가가 코어 CPI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내려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존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연준의 간단한 생각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좀 더 내가 뺏어올 거야. 뺏어올 거니까 웬만하면 그 뺏어오는 기간 때까지는 너희들은 존버해. 여기에서 좀 많이 버티지 못한 애들은 나중에 구원책을 해서 보조금으로 좀 지급을 해줄게. 근데 지금은 상황은 모두 다 사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물가가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으니 다 뺐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은 뭐 최저점 4.4가 나왔으니까 이제 막 뭐 좋은 소리를 막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더 내려가야죠. 왜? 보이지 않는 투자 자금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했죠? 코인, 주식 제일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하고 주식에서 있는 이 수요 억제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의미는 주식으로에 따른 상승 곡선이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또 그 돈을 빼서 또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올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죠. 올리면 어떠세요? 와,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또 구입에 또 나서겠죠. 한동안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봐야 올해 포함해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막바지,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때까지는 될 것이다. 왜냐면 코로나 지원과 어차피 1년에 받을 수 있을 만한 최대치가 그게 지금에 있는 물가 추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는 기간이 어차피 한 2년 추이 안에는 거기다 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12월 달 부분도 예상치가 나왔는데 대략 한 4.2에서 4.5를 보고 있는 게 46.9%대까지 올라왔고요. 내년 3월 금리 인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나왔던 내용이 대략 한 35% 구간에서 4.5에서 4.75 정도를 예측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도 동일시하게 4% 후반에서 5%대가 만약에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이 5%대 들어가면 진짜로 연준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5%대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미국도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자료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로 만약에 하게 되면 곧바로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리미트는 존재를 하고 그 리미트 부분을 우리가 너무 무섭게 받지는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2 TVL도 요새 좀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에서 매번 나오고 있는 건 비트코인 해마다 뭐 죽는다, 곧 이제 끝났다, 이제 쓰레기다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만 죽는 거지 비트코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즌을 꼭 견뎌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14년도 그렇게 곡선이 났는데도 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등장했죠. 17년도 이 쓰레기 곧 없어진다라고 맨날 비난했던 애들은 얻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만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했던 사람은 또 이 어려운 기간 잘 견뎌내면 엄청난 부를 또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없이 가져갈 수 없어요. 왜? 기업들이 버텨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투표라는 게 곧 도래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도 언젠가는 돌아오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가 이번에 중기업으로 다이에서 330만 다이가 청산이 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이더 관련된 코인들이 좀 급락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최대 NFT 시장의 오픈시가 거래량이 2022년도 5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아마페 펀드 730만 달러 순유입이 들어왔는데요. 이더 펀드가 4주 연속 순유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끝나면 이건 공식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좀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알라메다 2억 달러 보이저 디지털 미상한 대출군 상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크 졸리가 CCB 국제증권 전략가이신데 중앙은행들 긴축 심화되면 침체는 불가피하고 최선의 선택은 6개월에서 12개월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다. 유럽 물가 연동체 ETF와 농산물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며 공격적 투자를 하려면 인플레 압력이 낮은 중국 주식에다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너무 공격적이죠, 지금.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언젠가는 엔딩이 나옵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엔딩이 나오고요. 그 엔딩을 이겨낸 자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못 견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좀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때까지만 하십시오.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다라는 건 부업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유튜브 콘텐츠 올라오면 너무 무리하게 자금을 땡겨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망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조급할수록 망칩니다. 자기 인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잘 지켜가지고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까지만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 인상 이후에 알트코인을 소액 좀 매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도 꾸준하게 가져갈 겁니다. 이더는 아직 좀 만족스러운 정도까지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좀 천천히 매입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희망 부분에 따른 메시지도 다 드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장기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만 잘 갖춰지게끔만 준비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단기간에 빨리 한 달 안에 빨리 반등을 하겠지, 2달 안에 빨리 반등을 하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의 코로나 보조금 받은 자예요. 거기다가 그 돈 갖다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실제 벌었던 자금에 있는 수가, 만약에 내가 1,000만원 코로나 지원금이 이때까지 받았던 돈이 3,000만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이 3,000만원 돈이 실질적으로 3억 원으로 돌아왔을 것인데, 미국이 제일 돈 많이 벌었다라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3억 원을 빨리 탕진을 시키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 잘 올려주겠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생필품 물가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려서 이 사람이 다시 재개가 됐었을 때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을 구조조정을 시켜라. 그래서 이 3억 원에 있는 재원 자금을 빨리 떨궈라. 빨리 쓰게끔 만들어라. 생필품 막 사고 하다 보면 빨리빨리 소진될 거잖아. 이 소진되는 기간이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제발.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이 정도에 따른 고통이 따르구나.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저 멍청한 친구, 내 친구가 나보다 학벌이 또 낮고 연봉도 줬도 안 되고 직장도 별볼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몇십억 원 벌었대. 내가 쟤보다 더 못하는데 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객관성 있게 제발 투자하시기 바래요. 남하고 자꾸 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운 스킬은 다르거든요. 운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운 스킬이 나한테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늘이 내려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운 스킬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내 갈 길은 내 갈 길에서 좀 더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객관화를 잘 가져가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 잘 이겨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화이팅 해봅시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